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모임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교계 인사들을 만나 의료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 요청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국제고개발 NGO 구피풀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일대에 아까시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 재정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이른바 미자립교회가 한국교회 절반에 달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소속 미자립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자립교회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목회자와 장로 등 총 421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미자립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데 지출하는 한 달 운영비가 350만 원에 못 미치는 미자립교회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교회 운영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생계 자체가 사실상 빈곤층에 가깝습니다. 현재 동부연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한 달 평균 사례비는 41만 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목회가 아닌 다른 일로 버는 수입이나 배우자의 수입, 또 후원 등으로 교회 유지비와 한 달 생활비를 메꾸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경우도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생활비가 필요한데 세 사는 분들은 또 세를 또 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거를 낼 수도 없고 뭐 후원이나 가족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기는 해도 안정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또 일을 해야 되고 은퇴 이후도 대책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주거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극소수일 뿐 대부분의 미자립교회들은 은퇴 이후 주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미자립교회의 실정을 아는 연회에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입장에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회 부담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생활비 지원이 더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감리교 동부연회에선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개교회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구체적인 제도화는 미뤄졌지만 공교회 정신으로 미자립교회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지원하더라도 미자립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인식이 높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내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동부연회에 대한 공동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소속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번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한국교회 절반을 차지하는 미자립교회. 개교회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교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정치 공방으로 번져 우리 사회 갈등이 만연한데요. 기독교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논의하는 포럼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기독교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을 결집시키는 건데 교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극우주의 기독교 현상을 분석하고자 교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지금 개신교 전반에 이를테면 전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현상은 교회가 영성적으로 파산 상태일 때 나타나는 기행적인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교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 사회가 정치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가치를 앞세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묵하는 기독교 전반의 분위기를 지적합니다. 같으면 개신교가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극우화 연구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극우주의에 더 많이 빠지느냐, 사회적 통합의 틀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에 몰입되기 더 유리하다라는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있어요. 증오를 담론화하는 정치 세력들. 교회와 시민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이들이 모이는 광장, 거친 발언에 환호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광장형 집회는 진영을 떠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근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오정치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를테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이웃들이 영성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도 눈높이를 현장에 맞추고 현장이 요청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저는 상생의 길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모든 현상을 정치로 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정치인이 됐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20년 동안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순수한 기도 운동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인데요. 1000번째 기도 모임을 맞아 주빌리의 연합 통일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명의 성도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2004년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초교파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운동은 정부 정책이나 남북 관계의 온도에 따라서 부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 운동을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희년 정신에 있었습니다. 주빌리는 성경의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 리셋, 즉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가 핵심입니다. 분단된 남북의 희년을 선포하며 하나 되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그 다음 해에 주빌리 연합기도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7년이 지나서 당시에 31개 북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북한 선교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선언, 9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일정책선언문 등 그동안 개신교 내에선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다른 통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빌리는 78개 북한 선교단체와 연합해 복음 통일을 위한 통일된 창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주빌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모여 선포한 통일 선교 언약 발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북한 선교가 굉장히 분열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빌리 희년의 정신이 부어지고 기도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니까 정말 하나 되는 연합의 영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빌리의 기도운동은 서울을 넘어 국내 27개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미국 주요 도시들과 프랑스, 일본 등 20개 해외 주빌리가 설립돼 해외 한인들도 함께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고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1000번째 기도운동을 이어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의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은 남북관계가 지금 많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이 하나의 아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례가 돼서 앞장서서 힘차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는 4월 13일 전국교회와 해외 주빌리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을 지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국교회와 함께 통일을 놓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교계 대표자들을 만나 의료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회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영원 담임 목사와 비공개 만남 뒤 임 회장은 기자들에게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영원 담임 목사를 뵙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영원 목사님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답을 주셨다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나 종교계에서 사태 중재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구피풀이 5일 식목일을 맞아 2022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일대 아카시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피풀은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 71명의 이름으로 강원도 광릉시 옥계면 일대 아카시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구피풀 측은 아카시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이기도 해 추후 강릉 지역의 양봉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4일 목사 안수식을 열었습니다. 아현 성결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안수식에는 총 94명의 신임 목사들이 목회자로서 다짐을 서약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식은 서약과 안수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목사 안수자들은 안수증과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신임 목회자들은 목사로서 처음 가족들에게 안수를 기도를 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임서궁 총회장은 신임 목회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하게 살길 바란다며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끄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의 합동교단 노회들이 봄을 맞아 본격적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전주 지역에서는 전북노회, 남전주노회, 전주노회, 중전주노회가 각각 서문교회, 추동교회, 배월교회, 행복한 우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노회에서는 참사랑교회 이민규 목사, 남전주노회는 예영교회 김문성 목사, 전주노회는 배월교회 이주백 목사, 중전주노회는 행복한 우리교회 김형래 목사가 각각 신임 노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노회장으로 또 노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제가 충분히 지원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지역에서는 정읍시민교회와 정읍성광교회에서 전북 선오회, 전선오회가 각각 열렸으며 선교교회 문성아 목사와 덕천보은교회 최정규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군산 지역은 수송동 교회에서 군산노회, 군산동광교회에서 군산남노회가 열렸고 수송동 교회 김봉훈 목사와 자양교회 유일용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 지역은 주사랑교회에서 1인노회를 열고 비전교회 남기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투표 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사진같이 미리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사진과 이름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4년여간 중단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3국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국제 유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으로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인상 등을 막기 위해 석유 가격과 품질 역시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해온 전기차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대폭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현지 시간 4일 북미 지역의 일부 전기차 출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 2030년까지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함께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정용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올해 4분기부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미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분담액 증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불투명한 미국의 정치 상황과 방위비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4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 등에 대해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이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협상을 두고 국무부가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 시간 4일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의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현지 시간 4일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 테러에 연루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옴스크에서 러시아 시민 1명과 외국 국적자 2명을 체포해 구금 중이고 이들은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범들이 사용한 총기와 차량 구매에 쓰인 돈을 이체했으며 나머지 1명은 공범 모집과 재정 조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방보안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어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주에서 젖소와 접촉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되는 데 이어 동물에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미국 내 지역은 6개 주로 늘었습니다. 앞서 당국은 텍사스의 주민 1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결막염이 유일한 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쪽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온 어르신부터 점심시간 틈을 낸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전국 투표소엔 많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열기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 날까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